옆에서 봤을 때 손목이 이렇게 당겨지면 어떻게 써지죠? 손목이 이렇게 써지죠. 이렇게. 손목이 만약에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플립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왜? 각을 뒤로 뺐으니까. 그럼 자, 반대로 각을 눕혔다. 그러면 툭 여기 잡아놓고 툭툭 떨어뜨리는 느낌. 그러면 자, 밑으로 내렸으니까 손목을 어디로 쓸 수 있겠어요? 위로 쓸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손목이 내렸다가 올라가주면 백핸드에서는 포핸드로 잡는 이 공간, 이 히팅 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모미를 했다면 백핸드는 이 팔꿈치와 이 앉는 듯한 느낌의 이 공간을 만들어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당신에게 핑거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튜브 이승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오랜만에 한 2년 만이었나 3년 만에 승환 시선 영상을 올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잘 봤다고, 그리고 정말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서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승환 시선 2편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섰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였냐면, 자, 포핸드 드라이브, 커트볼 드라이브에서 배웠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 쉐이크 핸드를 잡고 어떻게 보면 탁구가 굉장히 예전에는 이 포핸드 위주의 탁구에서 요즘에는 상당히 백핸드 위주의 탁구로 많이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백핸드, 그것도 백핸드 커트볼 드라이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핸드와 백핸드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죠? 포핸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을 내가 점으로 맞춰서 최대한 이 라켓에서, 러버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으로 쭉 끈다는 느낌이 필요했었죠. 내가 이게 자꾸 안 넘어가니까 자꾸 드라이브가 아니라 이렇게 각으로 열어가지고 치는 이것들 안 된다고 했었죠. 자, 백핸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으로 맞춘다는 항상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공을 치게 되면 이 백핸드 경우에도 공에 걸리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얘를 선으로 맞춰서 내가 회전을 주는 건데, 백핸드는 이 포핸드보다 신경 쓸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라켓의 그립, 그리고 각도입니다. 각도. 자, 이 공을 치는데 포핸드나 백핸드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공을 내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공에 상회전을 주는 거죠. 탑스핀을 주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말했을 때 라켓의 각도나 스윙이 공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 이 쇼트를 할 때부터 그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핸드 그립에서 백핸드로 갔을 때 대부분 각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트를 하다가 백핸드를 할 때 그냥 각도 자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각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옆으로 빠진 상태에서 나가니까 공에 밑에서부터 위로 긁을 수 있는, 각이 아니라 자꾸 옆을 치게 되니까 공이 죽는 각이 되겠죠. 그래서 백핸드 드라이브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핸드에서 백핸드 그립을 갈 때 살짝 이 손목을 당겨가지고 내가 공에 6시 뒷면이죠. 뒤에서부터 위로 긁을 수 있는 이 각도를 먼저 만들어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스탠스의 위치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스탠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쇼트를 예를 들 때 쉐이크가 이렇게 옆으로 쇼트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다시 옆으로 이렇게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커트볼 드라이브를 칠 때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쇼트를 할 때도 내 몸 안에서, 바깥에서, 몸 가운데서 앞으로 나가주고, 백핸드 기술을 이 정면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앞을 보고 있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스를 이렇게 크로스로 많이 보내게 되는데, 내가 몸 자체가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기로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스윙 자체가 옆으로 당길 수밖에 없죠. 옆으로. 근데 이 옆으로라기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립은 내가 잘 보낼 수 있는 이 각도를 손목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앞으로 봐가지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위쪽으로, 다시 위쪽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면 이 손목의 사용인데요. 이 포핸드 드라이버와 다르게 백핸드는 손목 사용이 좀 중요한데요. 대부분 손목을 보면, 저도 많이 옛날에 그랬고, 어떤 식으로 손목의 백스윙이 되냐면 각이 이런 식으로 누워진다든가
이렇게 당겨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자, 손목이 백스윙을 했다는 거는 손목이 쓰여지겠죠. 그때 손목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면 되는데, 자, 옆에서 봤을 때 손목이 이렇게 당겨지면 어떻게 써지죠? 손목이 이렇게 써지죠. 이렇게. 손목이 만약에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공이 만약에 커트볼이 왔는데, 커트볼 같은 경우에는 라켓에 닿자마자 떨어지는 이런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결국 내가 올려야 되는데 손목을 만약에 뒤로 빼는 경우는 약간 그 커트볼 포핸드 드라이브로 따지면 각을 이어서 치는 느낌이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플립 같은 느낌이 될 거예요. 왜? 각을 뒤로 뺐으니까. 그럼 자, 반대로 각을 눕혔다. 그러면 어찌됐든 뭐 선수들이야 임팩트를 뭐 이렇게 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선수들도 맞을 때는 각이 두껍고 워낙 강한 임팩트로 치니까 사실은 각이 어느 정도 얇아 보여도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 커트볼 자체가 맞으면 떨어지는 이 각도에서 내가 각 자체를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면 공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손목을 그러면 어느 방향을 써야 되냐 했을 때 내가 손목을 위로 올릴 수 있는 방향, 즉 각을 만들어 놓고 손목을 6시 방향으로 약간 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여기서 그냥 딸깍 딸깍 이런 느낌. 이렇게 뭐 이렇게 뒤로 빼거나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여기 잡아놓고 툭툭 떨어뜨리는 느낌. 그러면 자, 밑으로 내렸으니까 손목을 어디로 쓸 수 있겠어요? 위로 쓸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손목이 내렸다가 올라가주면 여기서 올라가지면 그냥 내가 지금 뭐 스윙을 다른 걸 하지 않았지만 손목이 올라가지면서 회전을 주고 있죠. 다시 그냥 올라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손목 사용 자체가 이렇게 당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툭 밑으로 떨어뜨려주고 내가 회전을 위로 긁어준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팔꿈치의 역할입니다. 팔꿈치의 역할. 이 포핸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몸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잡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요. 즉 내가 타구를 할 때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이 받겠죠. 그래서 내가 백스윙을 잡고 몸을 이용해서 치는데, 이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크게 잡아도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치는 사람이 뭐 선수별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막 백핸드를 커트볼 치는데 이렇게 치시는 사람은 못 봤어요. 즉 그러면 포핸드랑 이 힘을 쓰는 원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몸으로 잡을 수 있는 걸 비해서 백핸드는 어쨌든 이 몸을 쓰긴 쓰지만 이 팔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백핸드보다는. 자, 그러면 이 팔꿈치가 만약에 붙어 있으면 첫 번째 헤드가 쓰고 공간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팔꿈치가 붙어 있는 분들을 보면 약간 헤드가 이렇게 마지막에 쓰세요. 자, 이렇게 같이 나가죠. 힘이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팔꿈치를 어느 정도 들어주고 이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즉 백스윙을 해서 내가 공을 힘있게 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핸드에서는 포핸드로 잡는 이 공간, 이 히팅 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몸이를 했다면, 백핸드는 이 팔꿈치와 이 앉는 듯한 느낌의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백스윙을 해놓고 나가준다고 생각을 하면 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가 백핸드 드라이브 칠 때 정면을 보고 옆으로 나가면서 그립 각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정면에서 각을 정면을 보기 위해서는 손목을 당기고 손목을 6시로 당긴다. 즉 이때 팔꿈치가 붙어주는 게 아니라 넓게 잡는다. 그리고 백스윙은 여기서 그냥 툭 살짝 떨어뜨린 정도 떨어뜨려서 이 하완을 이용해서 살짝 앞으로 올라가면서 던져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백핸드 드라이브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 자, 각 만들어 놓고 앞으로, 다시 각 만들어 놓고 앞으로, 자, 각 만들어 놓고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각 자체가 지금 만든 상태에서 빨간 색깔 면이 보이시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대로. 자, 하나, 둘. 다시. 자, 하나, 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백핸드에 일단 회전을 주고 긁어준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뭐다? 치면 안 되고 밑에서부터 다시, 자, 밑에서부터 올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팔꿈치 내가 위로 잡았기 때문에
하완에서 공을 긁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라켓이 이렇게 툭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팔꿈치를 기준으로 하완이 떨어지고 손목도 같이 툭 떨어진다. 하나, 그리고 공을 올라가면서 둘 긁어준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윙의 크기를 내가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냐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커트볼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 팔꿈치 밑에 이 전완, 하완 이쪽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잡아놓고 전완과 손목을 같이 사용한다. 근데 이게 테이블 간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요. 내가 만약에 붙어서 이 공을 빠른 박자로 잡는다. 근데 같이 치면 타이밍이 안 맞겠죠? 밀릴 거예요, 분명히. 다시 잘 밀릴 겁니다. 근데 빠른 박자를 잡을 때는 어떻게 했죠? 지금 손목만 털었죠. 자, 손목만 털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칠 때는 스윙 크기를 손목만. 만약에 내가 더 떨어졌어. 물론 커트볼을 후진해서 치진 않아요. 이 커트볼을 뒤에서 이렇게 치진 않아요. 커트볼은 뻗지도 않고 하니까. 민볼인 경우에 만약에 얘를 아까처럼 손목만 치면 되게 불안하겠죠. 불안하고 힘이 안 맞죠? 이때는 스윙 크기가 같이 이렇게 스윙하고 같이 나가주겠죠. 다시 같이 나가겠죠. 저희가 지금 흔히 설명드린 거는 공이 살짝 정점에서 떨어지는 공을 내가 손목만 쓴 것도 아니고 전체로 뿌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잡아놓고 하완에 돌려주면서 친다. 하나, 둘, 다시. 자, 내려주고 하나, 둘, 다시. 자, 내려주고 둘, 내려주고 둘, 이렇게 치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손목만 쓴다든지 전체로 너무 막 나간다든지가 아니라 잡아놓고 하나, 둘, 딱 여기서 잡아주는 느낌. 이게 너무 옆으로 가도 공이 풀리고 너무 짧아도 걸리고 밑에서부터 긁어주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특히 이 백핸드 같은 경우에 공을 앞에서 잡게 되면, 내가 만약에 스윙을 한다고 쳤을 때 공이 앞에 있으면 뺐다가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죠? 공을 앞에 있는 공을 치면 나가지겠죠, 스윙이. 그럼 나가지면 각 자체가 공을 올릴 수 있는 각이 아니라 나가지면서 앞으로 치니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냐면 이런 느낌. 다시 공을 내가 너무 앞에 있는 공을 치다 보니까 라켓이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절대 회전을 줄 수 없는 그런 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친다기보다 공을 더 안아놓고 공을 더 내 안쪽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어지는 내용인데, 내가 만약에 팔에 붙이고 있으면 밀리게 돼요. 힘이 밀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잡아놓고 공이 오는 걸 같이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쭉 빠졌다가 공이 오면 여기서 올려만 준다. 그래서 그냥 별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손목만 내렸죠. 손목이랑 같이 하완이 같이 도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포핸드, 포핸드든 백핸드든 결국 스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공을 칠 수 있게끔 잡는 게 중요한데, 이 백핸드는 아까 공을 어디서 잡으라고 했죠? 네, 몸 중간이기 때문에 흔히 여기로 오는 거는 그냥 내가 준비했다가 치면 돼요. 근데 공이 만약에 몸이나 바깥으로 빠지는데 공 랜덤으로 줘보세요. 근데 여기서 그냥 치게 되면 절대 회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공에 맞춰서 내가 공 가운데로 잡아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야? 너무 빠졌어요. 이거는 이런 건 포핸드 치는 게 좋겠죠. 사실 시범을 위해서 가서 쳤지만 이 정도는 사실 돌아서서 포핸드를 치는 게 맞는 공이고,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다시 여기 가운데 다시 여기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서 내가 몸 가운데 잡아준다. 그리고 내려가서 쳐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백핸드를 커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커트를 하고 백핸드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대다수의 확률로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커트를 많이 하실 거예요. 짧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공도 사실 저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살짝 그냥 여기서 그냥 리듬을 좀만 주더라도 그냥 여기서 그냥 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갔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나와버리면 공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공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백핸드 드라이브 할 때는 하나 하고 딱 잡아준다. 그러니까 공을 뭐 떼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갔다가 나와서 딱 잡아준다. 다시 하나 하고 잡아주고 가운데 잡아주고 하나 가운데 둘. 그렇죠. 지금 같은 게 되게 천천히 나오는 공이었는데 기다려야죠. 천천히 나와 그냥 나가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다시 잡아놓고 여기. 자, 하나 하고 들어갔다가 같이 여기.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로 오든 공보다는 내가 이 아래에서 잡히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다시. 자, 이 아래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각도. 결국에는 각도. 내가 어떻게 쳐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이 각도만 만들어 놓으면 회전이 먹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각도로는 아무리 쳐도 절대 안 들어간다는 점. 이 공을 이렇게 선으로 맞추라고 한 그 말처럼 결국에는 이 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을까라는 원리를 생각하고 좀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이 커트볼을 쉽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승환의 시선 영상 두 번째로 또 돌아온 승환의 시선 두 번째 영상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뭐 대본을 적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실 이렇게 뭐 많이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뭐 많은 분들이 되게 도움 되셨다고 해서 이렇게 좀 용기 내서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피드백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